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대국, 이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안녕하십니까, 송교호입니다. 오늘은 아베의 새로운 내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일본의 무역 도발, 불법적 무역 보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이 아베의 새로운 내각을 통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아베 4차 내각의 특징은 개헌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대국, 이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에토세이치 이력총 활약상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회의,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단체를 처음부터 그 출범을 주도한 사람이죠.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에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이 과거 매춘 관광 대상국이었지만 자기는 가지 않았다. 즉, 그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춘 관광 대국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죠. 이 에토세이치가 내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일본 회의의 지원, 일본 회의와 손잡고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다카이치 총무상 역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한 사람이죠.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한 무라야마 다마 비판에 앞섰던 사람입니다. 내각 구성원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공명당의 이시 국토교통상, 이 사람만 일본 회의라든지 그와 비슷한 단체 소속이 아니고 나머지 내각 구성원들은 일본 회의나 또는 일본 회의와 유사한 단체의 소속이죠. 특별히 이번에 일본 내각은 종래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 역할을 일정하게 해왔던 파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아베 총리의 새 내각의 구성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무역 도발, 불법적인 무역 보복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베 총리와 그 강요들은 국제사회에 발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는 그런 오명, 잘못된 프레임을 일관되게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아베 총리의 새로운 내각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이렇다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피고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조치를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위해서 총동원 체제를 갖췄지만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아베 총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보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복지가 더 충분히 보장되는 일본 국민을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본의 국민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같이 이 문제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이루어진 인권 침해 문제라는 점,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와 손잡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무역 도발 노선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건 또 하나의 이유는 고노이죠. 고노 외상을 방위상으로 앉혔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행여나 고노를 아예 내각에서 제외시킬 경우에 고노가 한국에 잘못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이다 라고 혹시나 한국이 오해할까봐 고노를 내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거죠.